다정한 관찰자 모드의 부모라고 한다면요, 타인이랑 비교하지 않고요, 이 아이의 과거 모습과 계속 비교를 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거죠. 아니, 작년에는 분명히 일기를 못 썼던 아이일 수 있잖아요. 그 아이가 한 줄을 썼어요. 한 줄 써온 일기를 가지고 야, 3학년이 한 줄이 뭐야?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, 작년에는 한 줄도 못 썼던 거 기억나지? 하면서 아이에게 아이 본인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말로 알려주는 거예요. 그렇게 알려줘야 아이들은 알아요.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려볼게요. 저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요, 15년간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었고요, 지금까지 쓴 책이 70권이 넘습니다. 대단하죠? 저 보기보다 유명해요. 그런데요,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얼마나 많은 교육 경험이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이 유명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가 아니고요, 마지막 줄에 써 있는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, 연년생 두 아들의 엄마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이번에 냈던 그 책의 제목을 이날, 매우 추웠던 이날 거리에 서서 이 말을 떠올리게 되었어요. 여기에서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는 한 학생이 있죠, 여러분? 네, 저는 교사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언제나 교실 안에서 외로운 상황에 놓인 학생들, 그런 반의 아이들을 늘 보면서 15년을 보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저 아이, 외톨이가 되어서 혼자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저 아이가 제 아들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저 아이가 제 아이고요. 저의 두 아이 중에서 둘째 아이입니다. 둘째 아들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요.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모습은요,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이 학교에서 있었던 우리 교실 학급 친구들과 다 같이 외부로 체험학습을 떠난 날의 이야기예요. 굉장히 추운 날이었고요. 저는 이런 날 늘 파파라치가 되어서 따라 붙습니다. 번거지 써야 되고요, 마스크도 써요.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좀 빠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기 편한 복장과 운동화까지 준비를 합니다. 아이는 그 장소에 도착하자 친구들을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. 그래서 친구들한테 인사를 시작합니다. 안녕, 안녕 하면서. 반갑잖아요. 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. 인사를 하는데요, 모든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저희 아이가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 그러면 피하고, 다른 친구들은 또 피하고 또 피하고, 마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, 그 피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동작, 그리고 계속해서 인사를 하는 동작에 저희 아이 모두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. 즉, 저희 아이가 매일 교실에서 겪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순간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뭐냐면요, 제가 이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. 이 장면 안에 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. 뭘 도와주고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너무나 알겠지만 저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 사실이 가장 마음 아팠고 그 사실이 가장 화가 났어요.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늘 아이가 힘들지 않기를, 속상하지 않기를, 외롭지 않기를 바라지만 교실과 놀이터 속에서 외로워하는 아이, 혹은 힘들어하는 아이,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, 그 아이의 상태를 알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.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시간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건 길어야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고요. 저 역시 저 그림 속으로 너무나도 뛰어들어가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, 정말 이를 악물고 돌아서 근처의 카페에 가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. 이럴 때 저는 다정한 관찰자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,
오늘의 이 경험들,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경험들이 아이 마음에 상처로만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는 오늘도 이렇게 외로운 하루,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텐데 집에 돌아왔을 때 만나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실에서의 상황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따스한 울타리가 되어서 정말 둥지처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또 하나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것은요,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화가 나고 속상한 건 아이이기도 하지만 저도 그 이상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웠지만 아이보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앞서지 않기 위해서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다스리고 있습니다. 지금 혹시 아이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죠? 지금 맞죠? 그쵸? 혹시 우리 아이는 굉장히 생각이 있더라고요. 본인이 꿈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나가고 있어 하시는 분 계실까요? 네,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없어요. 네. 대부분 아이들은 아직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생각이 없는, 꿈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비슷비슷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언젠가 아이마다 다른 어떤 시기에 아이에게는 본인의 꿈이라는 게 생기고 본인의 의지라는 게 생깁니다. 그게 빨리 오는 아이들이 있고 늦은 아이들이 있을 뿐인 거고요. 그 길 위에서 본인이 꿈이 생겨서 의지가 생겨서 어떤 학교, 어떤 학과, 어떤 진로, 어떤 직업을 얻고 싶어하는 시기가 된다면 그때 부모라고 하는 우리들이 해줘야 될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. 다정한 관찰자 모드의 부모라고 한다면요, 타인이랑 비교하지 않고요, 이 아이의 과거 모습과 계속 비교를 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거죠. 아니, 작년에는 분명히 일기를 못 썼던 아이일 수 있잖아요. 그 아이가 한 줄을 썼어요. 한 줄 써온 일기를 가지고 야, 3학년이 한 줄이 뭐야?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, 작년에는 한 줄도 못 썼던 거 기억나지? 하면서 아이에게 아이 본인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말로 알려주는 거예요. 그렇게 알려줘야 아이들은 알아요.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점, 내가 또 노력하면 내년 이맘때는 더 성장하겠구나 라는 걸 아이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결국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는 주체는 아이죠. 우리 부모님들 아무리 열정이 넘쳐서 아이가 오늘 풀 수학 문제 막 오전에 미리 공부해 놓으시는 분들 계시죠? 좋아요.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래, 내가 아이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아이 대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? 우리는 그 누구도 아이 대신 어떠한 성취도 해줄 수 없습니다. 그 주체는 아이이고요. 아이들은요, 이런 숱한 비교와 경쟁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실패의 경험입니다. 지금 아이들 학교 가 있죠? 아이들이 학교에 밥 먹으러 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밥 먹으러 간 것도 아니었고요, 밥만 먹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. 아이들의 하루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. 아침에 교실에 들어간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요,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의 연속이에요. 아무것도 하고 싶은 건 없어요.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뭘 하든 나보다 잘하는 애가 우리 반에 있어요. 줄넘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자꾸 2단을 뛰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서 아이는 속이 상한 거예요. 나도 더 잘하고 싶은데. 그런 마음, 좌절한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아이가 힘들다는 말을 할 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